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실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미수 수양이 실증 사례편 그 다섯 번째 명반이에요. 이게 제 겁니다. 제 거예요. 다섯 번째 명반이고 제 거이고 제 것은 입문편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고 제 것을 하는 게 비교적 무난하니까 처음에는 이걸 하고 이어서 제가 현재 수업을 진행하는 반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실증 통변하는 거, 그것을 형편이 되는 대로 가급적 그 일체의 저기 편집 없이 그냥 올리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처음이니까 실증 명반을 보는 건 처음이니까 보는 방법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한번 요걸 샘플로 한번 해서 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이게 66년 1966년 음력 3월 30일이에요. 음력이에요. 그리고 해시예요. 어, 해시입니다. 일단 선천이 화면이 흐리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건 더 작네요. 이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그냥 작으니까. 일단 선천은 이제 명반 보는 순서예요. 명반 보는 순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운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이 제가 제 입장에서의 제 입장 운이 차지하는 정도의 비중은 명과 운의 관점에서 보면 명과 운의 전체의 총량이 100이라면 운이 차지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10%, 20%밖에 안 돼요. 선천 본질이 대부분입니다. 선천 본질이 그렇게 중요한데 본질을 캐치하려는 노력보다도 본질을 장악하려는 농업보다도 저 사람이 어떠한 저 명격의 어떠한 직업적인 어떠한 재물적인 그런 본질이 있잖아요. 그릇의 크기로 산다는 그새는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도 마치 뭐 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뭐 명리도 좌평 명리도 배우고 오고 뭐 하다가 저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저를 만나다가 저하고 뭐 공부하다가 다른 반에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뭐 또 배우고 이러기도 하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본질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본질을 파악한 그 기초 위에서 그냥 운은 좀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운 읽는 건 쉬우니까. 다만 본질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운 위에서 1년 단위로 아니면 매월 단위로 어떻게 변해간다.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다, 맞닥뜨린다. 뭐 이런 정도 보는 건데 조금 성의만 보이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사건, 사고는 끝납니다. 사실은. 다만 성의를 못 보이고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운을 볼 줄 아는 것이 약하니까 사건, 사고의 기름을 잡아낼 수도 없고 아니면 사건, 사고의 명목 그 자체를 추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증 사례편 쓸 때, 제가 쓸 때 반드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에, 일단, 이제 지금 무술대원이잖아요. 무술대안인데, 선천 노복궁 대안이에요. 이 선천 노복궁 대안의 파군을 설명하기 이전에 선천의 사궁의 천량이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고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사궁이 운이 흘러 일곱 번째 대안에 파군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제 개인 강의도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선천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선천의 사궁의 천량이라는 본질이 그냥 파군을 만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파군을 만났다 해도
선천전량의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선천전량의 본질이 7, 80% 이상이 쭉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군의 성격이나 삼방사정에서 만나는 길륜 관계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책 가운데 호명, 뭐 부여 호운이라고 좋은 명이 좋은 운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뭐 갖지 않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운을 잘 보라는 강조적인 의미로 쓰일 뿐이지 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천이 문제가 생기면 운에서 그나마 조금은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운 자체가 선천을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선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천의 전량이 사공에 대한 것은 어, 제 책 입문편 맨 마지막 분에, 저 입문편 여기 있어요. 입문편 맨 마지막 분에 제가 제 거 명반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보시고, 이 책도 읽어보시고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술대한 결융 분석을 하겠습니다. 무술대한, 52세에서 61세고요. 파군 대원이고, 궁선상으로는 자파상 대원이네요. 예. 대한의 명군과 록기, 대한의 명군과 그 삼방사정 한번 보겠습니다. 사해공의 천량천동이 사해공의 천량조합이에요. 천량천동이 인신의 천량조합이 진술궁 파군으로 왔으니 유랑방탕이 파구창신과 군신불운으로 온 것이다. 유랑방탕은 인신사의 동량조합을 남랑탕 여 다음을 제가 그냥 네 글자로 줄여서 유랑방탕이라고 항상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파고는 항상 파고창신이라고 하고요. 군신불이라고 합니다. 군신불이. 군신불이. 이게 임금과 신하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신하된 자는 충성하지 않고, 자식된 자는 효도하지 않고, 친구된 자는 의리를 지키지 않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정무의란 뜻입니다. 무정무의. 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정무의. 무정무의란 얘기는, 에, 요겁니다. 어, 정도 없고 의리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적천수 천미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음간을 얘기할 때 얘기 나오는 표현입니다. 음간을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 자, 친한 것이나 익숙한 것을 배반배신하고, 그러니까 파구창신과 군신불이라는 것은 마치 임금과 신하가 의리를 지키지 않는 그 면도 있지만, 요 면을, 군신불이라는 면을 비유적으로 이제 풀어 제껴야 돼요. 온갖 만사 만물에. 그 통변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인사물입니다. 인사물. 이게 사람 일에, 그 다음에 일에, 물건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인사물. 인사물, 사람과 일과 물건에 관련된 모든 것에 친한 것이나 익숙한 것을 배반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리거나 떠나가거나 이탈하거나 분리 이탈하거나 그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친하지 않고 생소한 것으로 마음이 옮겨가는 운이다. 실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파구는 운에서 만나면 더 그게 심하다고 그래요. 입문편에도 써 있습니다. 제 책 입문편에도 파군편에 가보면 운에서 만나도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큰 변화 변동을 겪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어, 어, 지금 제가 병원년이니까 올해가 병원년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대운이 지금 이 대안의 마지막 해예요. 지금 이 파군 대안을 겪어놓고 보니 지나고 놓고 보니 문명학에서 말하는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겪은 것 같아요. 문명학에서 말하는 뭐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 나쁜 일이라면 나쁜 일, 특히 나쁜 일이 더 많겠죠. 운이 비교적 안 좋은 편이니까. 흔히 말하면 뭐 길흉사로 논하면 길한 일보다는 흉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보면 사람이 인사물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을 거의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반과 배신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군은 배반과 배신이에요. 어, 익숙한 것을 떠나고, 익숙한 것을 분리 이탈시키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한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익숙하게 오랫동안 사용해둔 물건이 있으면 이런 때 뭘 버리는 거고요. 새로 사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과 배신을 흔히 말하면 뭐 무슨 뭐 인간관계에서 뭐 배신을 해서 배반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인사물, 사람과 일과 물건으로부터 떠났다, 분리 이탈했다, 버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량이 사공과 이것은 그림 등한 남랑탕 여다음입니다. 이게 유랑방탕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죠. 참이두수에서 대표적인 안정성 부족조합이다. 이 내용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실증 사례편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입문편 전량에 가보시면 다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대목도 있을 수 있지만, 다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종합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 두 권이면 어느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참이두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철량의 성질을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안정성 부족 조합입니다. 인신사의 동량조합, 인신사의 염탐조합, 인신사의 기월조합, 인신사의 무파상조합. 어, 전형적으로 안정성 부족 조합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인신사의 천동철량조합, 인신사의 염정탕남조합 이 두 가지는 특히 더 안정성 부족 조합입니다. 안정성 부족 조합의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운명학에서 무슨 통변을 할 때 뭐가 어쩌다 그러면 딱 항상 재물, 직업, 이제 부부관계라고 이제 육친관계라고 하는데 그 육친관계 중에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 요겁니다. 요거. 재물, 직업, 부부. 이제 이걸 떠나서 흔히 건강 문제도 논할 수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부족, 재물 관련이 안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물 관련이 안정성. 그러니까 하면 재래 재거다는 뜻입니다. 돈이 들락날락 출입이 많은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좀 나가는 것보다 쌓여서 통장에 쌓이든 무슨 건물이나 전답에 쌓이든 뭐 땅에 쌓이든 뭐가 쌓여야 이 재물이 주되는데 돈이 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능력껏. 근데 돈이 쌓이질 않고 출입이 많다는 뜻입니다. 들었다 나갔다. 이게 안정성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터덕이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어느 한 직장을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거나 어느 무슨 일을 안정적으로 오래 하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도 이게 몇 년 사이로 바뀌고 직업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뀌고 또한 하는 일 중에서도 뭐 그 성격도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안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부부 문제인데 재물과 직업까지는 안정성 부족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가 그 사람의 안정성 부족에 이게 그 사람의 일종의 그릇의 크기를 볼때 요 부분까지가 결국은 핵심이에요. 재물과 직업은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안정성 부족 조합일망정 한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늘이 사람한테 내려줄 때 이 부부 문제까지도 해체를 시키잖아요. 부부 관계를 해체시키는 거.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미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재물은 뭐 해체시켰다 다시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직업도 잃었다가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부 관계까지 만약에 해체를 했다 하면 그 사람의 타고난 그릇이랄까, 명격이, 뭐 일반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부부 문제가 바로 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화목하게 어찌됐거나 힘들망정 해체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또 좋아지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부부 문제까지 해체를 했다 하면 그 사람의 그릇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릇이 떨어진다고 표현해도 좋고 인생사가 우여곡절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고 만고풍상을 겪는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개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쓰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정성 부족 조합의 내용입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 뭐, 또 이렇게 자유분방한 한량적 기질, 이거 복약, 이건 입문편이랑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C번도. 이런 것까지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뭐,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어쩌면 입문편 읽어보시고, 입문편 읽기도 힘드시면, 뭐, 훌륭하신 선생님 찾아가서 공부도 하셔도 그러면 됩니다. 여기 D번 보겠습니다. 대한명천서는 진술궁 파군대 참이 천상조합으로 주변 환경에 격변하는 조합이다. 이러한 천량이 진술궁 파군대 참이 천상조합으로 왔다 이랬습니다. 선천 형노선 대안으로 선천 노북궁으로 대한 명궁이 왔어요. 형기 협인으로 대한 화기의 흉상을 직접적으로 받으니 형노의 불리함과 고륙 참삼뿐만 아니라 여기 나왔네요. 예,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게요. 대한민국이 파군명으로 왔는데 선천 노법궁 대안이에요. 하필이면 검은궁의 대안에 무타몰필 키에서 천기 화기가 있는데 거기 검은과 동궁이에요. 그러면 형기 협인이 되겠죠? 이게 검은 천기궁에 있는 화기가 천상궁으로 가죠. 잠이 천상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형기 협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형기 협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형노의 불리함과 그러죠. 형기협은으로 대한 화기의 형상을 직접 받으니 형노의 불리함과 그러죠. 형노의 불리함이 있겠죠. 어, 형노의 불리함이 있을 겁니다. 어, 형노의 불리함과 그 말이에요. 화기가 맞으니까 형노가 불리이죠. 일반적으로 화기라 하면 형제궁의 화기잖아요. 형제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뜻이고요. 형제 자식의 불리함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실증에서 점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육참상뿐만 아니라 이 골육참상이라는 것은 자미두수에서 골육참상은 두 군데서 나와요. 그 두 단어는 그 일종의 형제궁과 노복궁 얘기입니다. 형제궁과 노복궁에 거문이 있거나 파군이 있으면 형제궁과 노복궁에 거문이 있거나 파군이 있으면 이건 선천에서 이렇게 선천의 모습이 완벽하게 이렇게 타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운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골육참상이라고 그럽니다. 자미두수 두 번 나와요. 골육참상이란 말이. 형제군과 노복궁, 그러니까 형노선에 거문과 파군이 있는 것을 골육참상이라고 해요. 선천뿐만 아니라 대안에서도 쓰고요. 대안의 록기에 따라서 유년에서도 응용해서 씁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륙참상이 있죠. 고륙참상이란 뜻은 특히 형제간의 갈등을 얘기한 겁니다. 고륙참사는 이게 육친 간의 골육간이니까 육친 간, 가족 간, 친척 간이잖아요. 아니면 친한 친구 간, 뭐 이렇게 뭐 30년, 40년을 형제처럼 지냈네, 어쨌네, 뭐 이런 거. 그 확장 해석에서 그렇게까지 볼 수 있지만 가장 리얼한 얘기는 형제 간의 갈등이에요. 형제 간의 갈등. 사실 요 대운에 흔히 말하면 콩가루지만 됐습니다. 저도. 그릇참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강노멸주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강노멸주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강노멸주? 어, 강노멸주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요 선천의 사궁의 천량명은 형제궁에서 자미를 만나요. 그 형제를 자미로 황제로 모셔야 되거나 아니면 형제가 황제처럼 군림하거나 왠지 모르게 형제한테 밀린 거. 일종의 명리에서는 이걸 노기주라고 그러고 자비두에서 노기주라고 하는데 명리에서는 쟁제라고 하고 쟁탈이라고 되고 그래요. 군급 쟁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런 현상은 비슷한 겁니다.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 거.
형제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 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등용문과 같은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직, 아니면 직장 내에서 승진, 아니면 뭐 간부로서, 간부나 뭐 임원으로서 승진 뭐 할 때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등용문의 과정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겪을 때 이게 경쟁이나 도전이나 뭐 이렇게 시험이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거나 낙방하거나 경쟁에서 처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원판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운에서 작용력이 훨씬 더 징엄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원판에서 이루어져 있네요. 원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 쉽게 말해서 최고 책임자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시험 합격하고 뭐 입사 시험 합격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등용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승진의 과정이랄까 이것만 넘으면 뭐 임원 수리가 된다든가 안정적인 직업 베이스가 깔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못 갑니다. 그냥 단언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이 짜여져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자유분방한 천량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 상황에,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잠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까요? 아니면 자유분방한 천량 입장에서는 버리고 나올까요? 그건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명은 참고로 버리고 나옵니다. 이 명은 버리고 나왔어요. 인생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 사람이 뭐 아무리 뭐 훌륭한 성과를 이루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판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평명리 사주 명식을 보면 제극인이 돼 있네요. 제극인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네. 강노멸주입니다. 강노멸주. 강노멸주입니다. 아주 강한 종이 주인을 아주 그냥 멸망시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음. 고려 무신정권 때 이음인이가 뭐 예종인가 인종인가 누구 있잖아요. 임금의 허리를 부러뜨려서 솥단지에 넣어서 강물에 던진 거. 똑같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 한 결정적인 때 등용문을 통과하는 그 결정적인 때 한 두 번 놓쳤습니다. 그건 뭐 타고난 명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제복선 보겠습니다. 대한제복선은 7살 조합이네요. 7살. 대한제복선은 7살입니다. 이게 7살. 격이 무지무지하게 앉았습니다. 7살 대 무곡 천부조합으로 무곡이 화성과 경향을 만났으니 이게 무곡하고 7살하고 똑같이 경향하고 화성 싫어합니다. 경향하고 화성을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만났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상령, 인재, 인재, 픽업, 뭐 인재, 지도,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돈 때문에 겁살당한다, 돈 때문에 칼을 든다 해서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조합이에요. 안 좋은 조합입니다. 무곡은 화성을 싫어하고요. 칠살은 경향을 유독 더 싫어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만났네요. 그러면 경향하고 화성하고 만나고 이렇게 되면 타라하고 영성하고 이게 만나면 재화가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재화 이론을 그다지 이렇게 신봉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뭐 재화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의 작용력은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재화가 되려면 진술충미궁이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진술충미궁에서 화성하고 경양, 영성하고 타라 이런 식으로 만나면 재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궁에서는 진술충미궁도 저는 재화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궁은 더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유하게 그 별의 작용력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공이 있네요. 지공 직업이 대안에 이렇게 대한의 명군과 대한복덕궁으로 지공직업이 있네요. 참 이대원 참 아휴 진짜 아, 에,
정신세계 독특함은 있을 수 있으나 재백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다. 재복선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어, 그 직공직업의 창의력이나 직공직업의 탈속적인 측면 뭐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직공직업은 재백궁의 관점에서는 어느 것 하나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육기성 안배가 좋고 노건각이 안배가 좋은 상태에서 직공직업을 만나면 직공직업이 일종의 재백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어, 일종의 재백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일정 정도의 비용 지출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유리한 작용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간선이죠. 부간선 염정 탐낭입니다. 요거 염정 탐낭 요게입니다. 요거는 선천의 염정 화기가 있으니 대안의 탐낭 화기가 선천의 염정 화기를 인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간선은 염정 화기운이에요. 일종의 20년 대운에 자 관록궁에 화기가 있으니 관록궁의 상황이 좋으면 관청이나 조직, 기관으로부터의 은혜와 이익을 받고 혜택을 받고 상황이 안 좋으면 관청이나 조직,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불이익과 제재를 받는 운입니다. 흔히 말하면 관록궁이 상황이 좋으면 관록이고요. 상황이 나쁘면 관제입니다. 그래서 관록궁은 관제궁으로도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10년 대운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만 구조됨이 있다면 다만 조금의 구조됨이 있다면 탐낭화록이 염정화기를 인동하는 측면은 불리하지만 탐낭화록이 천마를 만나서 록마교치가 돼 있고 탐낭화록이 영성을 만나서 영탐격이 이루어진 측면은 혹시라도 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필 확과해서 확과라는 것이 있으면 이 확과도 혹시라도 일정 정도는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좋은 면이 어느 한두 가지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불리하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대한 뭐 시간에서 망했죠 뭐. 어,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대안에서 잠이 들어서 그토록 거리는 쌍기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염정화기가 북한선 내궁에서 탐낭 화록에서 인동되고 그 다음에 천기화기가 형기협인으로 대한의 명천선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궁선 세개가 작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기운의 궁선 세개가 작살났습니다. 뭐 바랄 것이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궁강공명까지 합쳐버리면 어느 궁선 하나가 멀쩡한 궁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운이 나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러한 명반으로, 이러한 명으로도, 이러한 운으로도 10년을 아무 이상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반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보다 더 운이 안 좋은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운이 나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 근면성실하게 하시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 쌍기대입니다. 특히 선천과 대한 형루선이 형기협인으로 연결되었다. 주변 환경이 인정 사정 없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는 시비구설과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울 것이고 자 주변 환경이 인정 사정 없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것은 대한의 명천선을 얘기한 거예요. 파국창신, 배반과 배신 그리고 화기운이가 불리한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시비구설과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울 것이고 인간관계는 형로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로관계가 화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의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아마도 선천 전량의 성정 그대로 둔세하는 운이 들 것이다. 둔세.
세상을 떠나 운둔하는 겁니다. 천량은 항상 둔세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은둔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히 말하면 청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고. 청고. 이 고자를 높을 고자 쓰기도 하고요. 외로울 고자 쓰기도 합니다. 대개는 높을 고자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청고나 뭐 이런 뜻 있잖아요. 명사의 풍도 이런 거. 청고, 명사 이런 것은 저 인문편에 상세하게 찾아놔서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낙향을 했습니다. 다만 낙향은 했어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사회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뭐 강의도 하고요, 책도 쓰고 개인적인 연구 활동은 계속합니다.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은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일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낙향했어요. 자, 대한의 화력과 화학의 내외와 길용. 제가 이 실증 사례편을 쓸 때 입문과정 공부를 끝나고 입문과정 한 4, 5개월 공부를 끝나고 실증 공부를 하는 1년 차나 2년 차를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죠. 1년 차나 2년 차 대상인 분들이 가장 주의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과정과 절차입니다. 마음이 바쁘다고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뛰어넘으시면 안 돼요.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 좋아하는 단어가 숙지숙달하고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숙지숙달을 함으로써 좀 이게 읽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하다못해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냥 슬슬 적당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라는 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부를 가지고 선생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요. 최소한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이제 대안의 화롯과 화기의 내의와 결령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 절차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천명반에서 대한명반으로 왔어요. 선천명궁이 어떤 성질이고 대한명궁이 어떤 성질이고 그러니까 사궁의 천량이 진궁의 파군을 만났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궁의 파군이 대한의 명천선에서는 뭘 만났고 대한의 제복선에서는 뭘 만났고 대한의 부간선은 뭘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의 길룡은 록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의 화록과 청기 화기를 놓고 보는 겁니다. 대한의 탐낭 화록은 대한의 부간선에 있고 대한의 청기는 대한의 형료선에 있습니다. 음. 근데 고려상이 뭐냐면 선천에 염정화기가 있는 겁니다. 탐낭화록이. 그래서 탐낭화록에 의해서 염정화기가 인동된다. 그다음에 천기화기는 하필이면 검은궁에 있으니 천상궁으로 형기여빈이 된다. 거기에 몸궁이 있다. 어느 누군가는 운에 따라서 이게 유년 록기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는 몸궁에 있으니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탐낭 화롯과 천기 화기의 길흉까지를 딱 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길흉을 따질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말은 가급적 초보자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요. 길과 흉을 하다못해 아무리 봐도 49대 51이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 이럴 수도 저럴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길하다, 흉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끊어서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길흉 관계를 딱 결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좀 공부가 익숙해지면 어떤 부분은 길하고 어떤 부분은 흉하고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히 자평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백업 데이트를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 뭐가 이래서 그랬고, 뭐가 만나서 이랬고, 뭐가 만나. 이 얘기는
그냥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선제해서 미리 통변 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강의뿐만 아니라 모두 뭐 이렇게 해도 무조건 다 선제입니다. 미리미리 다 말합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판단력입니다. 판단. 기륭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헷갈립니다. 헷갈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낭떠러지 벽척 간두에 올려놓고 살을 떨리는 판단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실력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에, 주변에 소문도 나고 제자도 몰리고 뭐 손님도 몰리고 해서 바로 먹고 사는 겁니다. 직업술사의 길이 뭐 그런 겁니다. 대한의 명궁을 롭게 길용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대한의 탐낭화력이 내궁에 있으나 그 궁세는 선천 염정화기가 있다. 따라서 탐낭화력이 선천화기를 인도하는 형국이니 선천 염정화기의 흉상이 드러날 것이다. 염정화기의 흉상은 뭐요? 제여수구입니다. 제여수. 제여수구. 여는 엔드입니다. 제여수구. 재성은 무곡을 얘기하고요. 수는 염정을 얘기해요. 삼방사정에서 만나는 염정화기가 삼방에서 무곡을 만나잖아요. 그 염정화기와 무곡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끝자니까. 염정이 관록이죠. 그러니까 관제입니다. 불명예. 무곡은 재성이죠. 그러니까 파제입니다. 파제와 관제와 불명예가 한꺼번에 따라오는 거. 제여수고. 아까 뭐 나머지 뭐 천마 만나서 롱마교치 영탐격 이 내용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대한 화과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화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과, 균형 화과. 혹시라도 화과가 있으니 명예적인 무연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적인 길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염정 화기하고 화과하고 만났으니까 화기는 안 좋은 거고 화과는 명예잖아요. 둘이 만나면 불명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화기하고 화과하고 만나면 문자옥이라고 그래요. 문자옥. 문자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는 뜻이니까 이건 진설도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급 통변은 뭐 천천히 하다 보면 뭐 이 책에도 뭐 몇 군데 쓴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제가 공개도 해드리고 상세한 설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음. 이제 여기 대한의 천기 화기가 윗궁에 있으니 일단 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궁에는 궁선에는 몸궁이 있으니 몸 관련 사안이 불결할 것이다. 천기 화기가 있는 곳은 형제궁인데 그 궁선에 선천 천기 화권도 있다. 그래서 화권하고 화기하고 만났죠. 화권과 화기가 만나면 과광필절이 되겠습니다. 과광필절, 과광필절. 지나치게 추구하다, 지나치게 노력하다가 꺾여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이건 과강필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통변, 그 내용도 뭐, 여러 책에 통변이 되어 있는데 진설도 책에 또 좋은 설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로는 흉할 수 있고 인간관계는 노기주 현상과 불협화음으로 흘러갈 것이다. 형로는 해당 형로는 흉할 수 있고 이 대원 중에 형로 있죠? 형로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인간관계는 노기주와 불협화음, 뭐 이 대운에 겪을 수 있는 온갖 불협화음, 인간관계 불협화음 다 겪었습니다. 거기. 대한정교학의 검은궁에 떨어졌으니 천상궁으로 형기합의에 난다. 이것이 다시 또 자파상조합으로 진수궁 자파상조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노멸주가 됐다. 자, 종합하면
이 대안은 엄격히 말해서 쌍기운보다 더 나쁜 대안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운입니다. 자, 그리고 대안의 발생 결과 군간공명을 따져보겠습니다. 대안의 1차 발생, 이 과정과 절차를 꼭 짚으셔야 돼요. 음, 과정과 절차를 밟으시고, 대안의 1차 발생, 인신의 탐낭 화록이에요. 그 다음에 궁선의 중첩과 성계조합이에요. 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미두수의 대안이나 유년의 길륜 관계를 따지거나,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사건, 사고의 명목을 추산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은 궁선의 중첩이에요. 이 궁선의 중첩이 제가 보기에는 궁선의 중첩하고 군강공명 있죠? 궁선의 중첩과 군강공명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 피크입니다. 피크. 최고의 에, 일종의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핵심 포인트? 그겁니다. 궁선의 중첩만 하면 그냥 성계조합은 붙여진다는 걸 내가 이전에도 설명했어요. 궁선의 중첩이 안 되니 성계조합이 붙일 수도 없고 성계조합을 붙일 수도 없고요. 성계조합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궁선의 중첩이 좀 되면 궁선의 중첩에 따르는 이게 궁선의 중첩이 내가 이 궁선의 중첩을 내가 이해하는 만큼 성계조합이 보여요. 그래서 그 성계조합의 별의 성질이 보입니다. 이것은 제 말을 믿으시고 궁선의 중첩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궁선의 중첩. 궁선의 중첩을 하다 보면요. 대개 궁선의 중첩, 하나의 궁선의 중첩에서 많게는 막 열, 20가지 이렇게도 나옵니다. 못 오니까 아무 말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별이, 이게 자미두수가 디테일이 강하다. 그 다음에 자미두수가 통변에 뭐와 같다, 뭐, 온갖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근거는 뭐냐? 궁선의 중첩에 있습니다. 궁선의 중첩. 그래서 선천이 자녀이고 전태궁이 자전선이에요. 인신의 탐남화로. 그 다음에 대안이 부관선이에요. 이것만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줄씩만 썼어요. 음, 되게 일반적으로 선천을 먼저 씁니다. 그러면 자전의 부관이죠. 예,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다이아몬드 스텝이라고 약간 웃음 섞인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자전선과 부관선이 있으면 선천에 자를 넣고 대안에 부관에 하나 자녀에다가 붙여 자녀에다가 관록 그다음에 전택에다가 붙여 전택에다가 관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사건, 사고에 온갖 통변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처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온갖 얘기를 썼습니다. 자녀의 관록입니다. 자녀의 관록. 음. 자녀의 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자녀의 부처입니다. 그럼 자녀의 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뒤로 거꾸로 부처의 자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자녀의 부처, 내 자녀의 부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누구누구에 해당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 순수한 자녀도 해당되고요. 조카도 해당되고요. 직장에서 아랫사람도 해당되고요. 부처는 배우자도 해당되고 여자친구도 해당되고 애인도 해당되고 뭐 이렇게 이성 뭐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붙이기에 따라서는 뭐 거꾸로 부처의 자녀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자녀도 볼 수 있어요. 부처의 자녀는 나의 자녀니까 중첩해서 볼 수 없지만 부처의 자녀는 배우자가 만약에 사회활동을 한다면 직장 생활한다면 아랫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만약에 사업한다는 사람은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 뭘 대입하냐, 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여기 있는 별들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를. 그러면 다 보입니다. 되게. 자녀의 관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가 관록이겠죠? 자녀의 관록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관록이에요. 자녀의 직업 사업이죠? 관록은 직업 사업으로 통변하니까 자녀의 관록입니다. 자녀의 직업 사업. 자녀는 내 저기도 자녀도 될 수 있고 조카나 뭐 조카뻘이나 뭐 아니면 아랫사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록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관록적인 자녀. 부하 직원 다 이렇게 거꾸로도 통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전택의 부처, 전택의 관록입니다. 전택의 부처입니다. 전택은 일단 전답이고 부동산이잖아요. 전답과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입문편에서도 보았고 여기 실증 사례편 상관군 상관성 있잖아요. 66쪽에서 69쪽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싹 정리했다시피 전택이라 하면 자동차, 주식, 코인, 금, 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액세서리 뭐 온갖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전택입니다. 그리고 전택이라 하면 그야말로 어, 사는 집, 소유 부동산, 근무처 사업장,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사는 집도 해당되는 겁니다. 부처는 그야말로 부처 배우자도 해당되고 만나는 여자친구도 해당되고 뭐 여기 상관군 상관성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부처의 전택이죠? 부처의 전택입니다. 부처의 전택. 부처의 전택. 부처의 전택이니까 부처 배우자의 사는 집, 소유 부동산, 근무처 사업장, 자동차, 코인, 주식 이렇게도 통변할 수 있고 전택의 부처, 전택의 부처예요. 어, 통변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부처의 전택이니까 배우자의 집이죠. 이게 우리 집보다도 저는 남자니까 처갓집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의 뭐 자동차, 배우자의 주식, 배우자의 뭐 자산 가치 나가는 거. 온갖 것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택에 붙여 근무처 사업장의 업무 파트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벨스런 소리를 여기서 다 붙이는 겁니다. 통변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선의 중첩을 통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뭐 상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처음에 요것만 내가 샘플로 맛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끝내주는 겁니다. 여기 온갖 것을 여기서 통변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택의 관록입니다. 전택이죠. 관록은 직업 사업이에요. 통변이 직업 사업 관련 전택이죠. 직업 사업 관련 근무처, 직업 사업 관련 어, 사업장, 직업 관련 뭐 사는 집, 직업 관련 소유 부동산, 직업 관련 직업 사업 관련 뭐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온갖 것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 궁선 다이아몬드 스텝 4개를 이렇게 하고 나면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 4개 이 궁선 하나 가지고 뭐 적게는 한 10대까지 해서 그냥 많게는 뭐 그냥 20몇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온갖 통변이 다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해지는 사건, 사고의 명목이 있잖아요. 사건, 사고의 명목이 정해지면, 그래서 뭐 자녀의 부처 이런 것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자녀의 부처, 간단한 통변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녀의 부처니까 저는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염탐이 만났어요. 그 궁선이 성계조합이 염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배우자면 도화겠죠. 뭐겠어요? 도화를 붙여야 되겠죠. 아, 아들이 배우자 관계로 도화 문제가 생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통변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말 붙여서 넘어가면 그게 바로 현장 통변이 되는 겁니다. 일단 공부 차원에서는 요 말을 연결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이걸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모든 단어를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핵심 용어만 가지고 붙여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관로하니 또 뭐 이게 관로, 아, 직업 사업이겠구나. 그러면 직업 사업이겠구나. 그러면 학과를 붙이는 겁니다. 학과 명예. 그죠? 그러니까 풍선의 풍선의 중첩만 이렇게 좀 유창하게 내지는 좀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숙지숙달이 좀 되면 성계조합은 너무 노력 안 해도 된다. 거기에 올라가게 돼 있다. 다만 풍선의 중첩이 안 되니 거기에 성계조합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 말이. 요것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나머지는 쑥쑥 그냥 쑥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저는 비법이라는 단어를 원래 안 씁니다. 비법과 노하우는 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오로지 숙지숙달과 반복 학습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뿐이지 그것이 뭐 비법이고 노하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요. 숙지숙달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가 쌓이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 안 해주면 선생이 말 안 해주면 본인이 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 가지고 걱정하거나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가지고 걱정하거나 또 무엇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해서 걱정하거나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중률에 뭐 100% 적중률은 없는 거니까 적중률의 오차는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봐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그냥 등줄기 땀 쭉쭉 흘리고 벅벅대고 막 그냥 막 이마박 땀 흘리고 말이에요. 그런 일은 뭐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이런 것에서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풍선의 중첩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증 공부, 입문과정 끝난 사람들은 실증 공부를 하실 때 궁선의 중첩에만 1년에 6개월에서 1년간 중점을 주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봐봤자 써먹을 수도 있고요. 알아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궁선의 중첩만 6개월에서 1년간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알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궁선의 중첩이 읽어지면 군강공명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윤회의 군강공명 적용해서 딱 보시면 사건, 사고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에 관한 자평명령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디테일의 측면에서. 그리고 미리미리 선제할 수 있다는 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래서 이랬네 이런 식으로 뒤로 뭐 합리화시키고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사후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은 술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적중과 적중한 것과 적중하지 않은 그 책임만 지면 됩니다. 술사는. 이것만 이렇게 이게 궁선에 중첩만 하시면 여기는 한마디씩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거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한 3, 4시까지 일이 나옵니다. 2, 30까지. 적어도 대표 단어를 쓰자 보면 한 줄에 한 개씩만 해도 네 개고 한 줄에 두 개씩만 해도 여덟 개고 한 줄에 세 개씩만 해도 12개입니다. 그 정도 많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계조합에서 염정 탐낭하면 염정 탐낭과 관련된 성계조합이니까 요건 성계조합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거 썼잖아요. 이건 읽어보시고 만약에 요 부분 구별풀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고 설명이 안 되시면 입문편에도 상세하게 해놨고 입문편에는 조금의 주석을 써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석을 써놨으니까 주석을 통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 이제 통변입니다. 대한의 탐낭 화록이 내궁에 있으니 기란과 같으나 선천의 염정하기를 인동하니 흉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천마와 탐낭 화록은
농마 교체가 되고 영성과 담나무로는 연탄격이 되어 길한 측면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길흉은 궁성과 성계가 함축하는 상을 그대로 추산하면 된다. 그대로 추산하면 됩니다. 음. 길한 것은 길한 것대로, 흉한 것은 흉한 것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길한 것과 흉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었다.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는 사람이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도 그래요. 올해 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겠네요. 좀 그러면 뭘 벌기는 뭐 다 나갔어요. 나간 것만 떠올리는 겁니다. 유리한 것은 기본이고. 유리한 것은 뭐 돈이 들어오거나 주식으로 돈 번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고 나간 것만 기분 나쁘게 작용되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벌기도 했고 나가기도 했고 뭐 이런 것이지 뭐. 그렇죠. 그 사람은 좋은 것은 기본이고 자기가 잘한 탓이고 나쁜 것은 왜 나한테만 떨어지고 이렇게 나쁜 것에 대한 그것만 남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나쁜 거 얘기하면 심지어 꼭 나쁜 것만 잘 맞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좋은 것이 별로 내용 별로 운이 안 좋으면 별로 없는데 말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객관화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이 공부하시려면 감정이입도 아니어야 되고요. 객관화를 해야 되는 안목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대안의 부관선이니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궁의 관록궁은 본명 관록이 염정은 관록을 주재한다. 그러니까 염정화기가 되었으니 관록은 관제로 변화했고 염정화기 또한 관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여수구, 제여수구는 제물은 무곡이고요. 이 수 가들 숫자는 염정을 얘기합니다. 무곡과 염정이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기가 막히게 써놨으니까 이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에 돈 깨지고 관제구설 생기고 그렇습니다. 수니까 염정학이죠. 그 다음에 불명예가 따르고 관록이니까 안 좋으면 불명예죠. 설명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제여수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쓰는 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다음에 대안의 2차 발생과 문제궁이 이렇게 해서 2차 발생도 이렇게 했습니다. 2차 발생입니다. 여기 하루 보고 어, 여기 천동하로 그다음에 녹존과 문제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건 없어요. 2차 발생이 없습니다. 협이나 삼합으로 만나들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으면 여기도 궁선에 중첩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절차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지켜서 자꾸 반복 숙달을 하면서 반복 학습하고 숙지 숙달을 해서 속도를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성 2차 발생, 차성 문제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안의 1차 결과, 여기 1차 결과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것도 이제 풍선의 중첩을 따져줘야 돼요. 묘궁의 천규학입니다. 선천의 부처공, 부관선, 형노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관의 형로입니다. 부관선, 형노선. 그럼 부관은 이게 부처의 형로, 부처의 노복, 관록의 형로, 관록의 노복입니다. 근데 저는 형로를 그냥 육신관계를 따질 때나 뭐 이럴 때는 그냥 형제 어쩌고 저쩌고 뭐 형제 어머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형제 어머니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노선을 한꺼번에 형제 어머니 표현 육신관계를 따질 때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통변에서는요 딱 네 글자 그냥 암기해서 씁니다. 아, 형노선, 연대협력, 동업합작, 관계형성, 팀결성 이런 식으로 딱 네 마디를 그냥 암기해서 써요. 연대협력, 동업합작, 관계형성, 팀결성.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시증, 사례편, 상관군, 상관편에 다 써놨어요. 그 순서. 연대협력, 동업합작, 관계형성, 팀결성입니다. 이 말 여덟 자가 어렵잖아요. 그냥 인간관계 딱 한 글자 쓰시면 됩니다. 한 단어. 인간관계. 그럼 인간관계 단 하나로 써봅시다. 부처의 인간관계. 관록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배우자의 인간관계, 예, 그 다음에 관록은 직업 사업이죠. 직업 사업의 인간관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형로를 놓고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형로의 부처. 인간관계 부처, 형로의 부처니까 형제나 어머니의 부처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형로의 관록도 해당됩니다. 반대로. 관록의 형제도 해당되고 형로의 관록도 해당됩니다. 공선의 중첩은 앞에 거 먼저 쓰든 뒤에 거 먼저 쓰든 이렇게 교차해서 사건, 사고나 사안을 만드는 겁니다. 공선의 중첩, 이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의 형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배우자의 형제 이렇게 해도 되고, 형제의 배우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의 노보, 내내 부처의 노보, 이게 부처의 형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형제의 형노의 부처,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관록의 형제, 이제 관록의 형노, 이게 형노의 관록. 이렇게 다 붙이고, 이렇게 앞에 걸 먼저 쓰고 뒤에 걸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 사고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건, 사고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성계조합을 얹히고 아니면 이 앞부분을 잘 섞거나 해가지고 부처의 형제, 이게 부처의 형제죠? 부처의 형제는 누구겠어요? 저 같은 경우 처제하고 처남이 있겠네요. 네, 부처의 형제니까 처제와 처남의 뭐. 그것은 이제 성계조합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부처의 형제니까 부처의 인간관계에서의 뭐.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풍선의 중첩만 잘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입문과정 딱 끝나면 풍선의 중첩 연습만 양 6개월 한 1년간 냅다 하시면 끝나버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절차대로 쭉 하시고 아니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몸궁이 있잖아요. 네, 몸궁이 있으니까 몸궁 부분만 별도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몸 얘기만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계조합 얘기는 천기검은 관련, 천기나 검은 관련, 여기 구결은 천기나 검은 관련, 음, 저기 입문편에 다 내가 주석까지 간단하게 다 써놓은 다 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했으면 이제 종합등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안의 천기화기가 몸궁에 떨어졌으니 몸 관련 사건, 사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본명인지 다른 육친인지를 추산하는 것과 다른 육친이라면 누구인지를 추산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특히 형제의 몸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형제 몸 문제가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죠. 각종 인간관계에서의 고륙참상. 고륙참상 아까 설명드렸죠. 혈육이나 친구가 사이가 좋잖아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는 거. 왼수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골육은 일반적으로 육친관계, 가족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까지를 포함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형제간끼리 골육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참상이 돼가지고 이 참상은 별 이름이에요. 동쪽과 서쪽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절대 평생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성과 상성은 이게 다 별이에요.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대개 형제 간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둔세할 것이다. 세상을 떠났다. 사실 떼놨습니다. 자미두세에서 둔세는 천량의 고유하고도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천량 특성은 천량의 천고와 맞닿아 있다. 그렇죠. 천고와 명사의 풍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대안의 2차 결과도 없습니다. 여기 화학이하고 선천화학이하고 협이나 삼합으로 만나야 되는데 일체 만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대안의 특수 2차 결과 해가지고 특수 2차 결과라는 얘기는 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기협인을 얘기하는 거요. 검은궁의 화기가 천상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기협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형기협인을 얘기를 했어요. 또 형기협인을 얘기하면 여기도 궁선에 중첩을 해야죠. 여기 진술궁의 군선 중선 중첩이었습니다. 대안의 명천순하고 선천의 형선하고 대안의 명천선이 만났어요. 그러면 형제의 명이잖아요. 형제의 명, 형제의 천이, 노복의 명, 노복의 천이. 그러니까 이걸 또 궁선의 중첩을 말하면
형노하고 명천이 되잖아요. 형노는 뭐래요? 형노는 뭐 어머니 아니면 형제잖아요. 요걸 빼놓고는 그냥 한마디로 쓰려면 인간관계고 여러 마디로 써놔 쓰려면 연대협력, 동업합작, 관계형성, 팀결성이에요. 어. 명이니까 그 사람의 연대협력, 동업합작, 관계형성, 팀결성. 그 다음에 변화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연대협력, 동업합작, 관계형성, 팀결성, 인간관계의 변화 변동.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파상이니까 분리 이탈이죠.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거죠.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안을 지금 대안의 궁선을 중첩원인가? 이 사람이 대안의 궁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판단을 해놓으면 이 대안이 대강 이렇게 가겠구나. 인간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겠구나. 본인은 이걸로 그냥 불이익도 많이 겪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떠나기도 하겠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간의 형노니까 형노가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인신궁에 대안의 부간선이니까 관록적인 문제는 이렇게 제여 수구로 불명예와 관제와 재물 손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겁니다. 이 대안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읽어가시면 뭐 더 이상 뭐 문명학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정도 오면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계조합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계조합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이문편에 나와 있는 그 파군 뭐고 자미천상 거기 들어가서 이걸 읽을 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통변 말고 진술공에 대한 통변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형노선에 자미가 있으니 그 자체로 강노멸주다. 골격 참상이 되는 겁니다. 파군이 있으니 골격 참상이 되고 형계면 화기가 되었으니 내궁에 진기를 약속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형노 관계가 얼마나 안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 보이죠? 형노의 건강 문제와 형노와의 골격 참상이 있을 것이다. 대한의 형노선의 화기가 떨어졌으니 대화선의 형노선의 화기가 떨어졌으니 네. 이 화기가 또다시 선천의 형노선으로 형기업이 난다. 그렇죠? 형능선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포함한다. 시비구설과 강도멸줄이는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인생살이 자체가 신물이 날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제 입장을, 제 것이니까 그랬겠죠? 제 것이니까 그랬습니다. 신물 납니다, 신물. 사람에 대해서 신물 납니다. 이제 군강공명을 따져주는 겁니다. 군강공명.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화록의 군강공명이죠? 화록은 대한의 부관선이니까 선천의 부관선이죠? 여기 화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신궁의 대한의 화록이잖아요. 이게 선천의 자전선이죠. 대한의 자전선으로 군광공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화록으로. 이제 군광공명이 뭐나 어쩌냐 저쩌냐 여기서 뭐 설명드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대한의 화록공선 있죠. 대한의 화록공선이나 화기공선과 중첩되는 궁선을 군강공명한다고 그러죠. 자, 인신궁에 대한의 화록이 있죠? 그 선천의 자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의 자전선이 화록이 있다고 보는 거고. 대한의 부관선이잖아요. 그러면 선천의 부관선에 화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대한의 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의 화기. 대한의 화기는 묘유궁에 천기 화기가 붙었어요. 그러면 묘유궁은 선천으로는 부관선이죠. 그러면 대한의 부관선에 화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묘유궁의 대한의 화기는 대한의 형로선이 있으니까 선천의 형로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궁선도 궁선 중첩으로 사건 사고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궁선도 사건 사고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책에는 빠졌습니다. 어차피 계속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첩이 되기 때문에 빠졌어요. 이거 설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무술에 대한 종합통변 한번 보겠습니다. 병년생이나 병대안인 경우는 자동으로 염정화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누구나가 최악의 경우 가장 안 좋은 식관사를 두 번 만날 수 있다. 가령 병년생이 살아가면서 병대안을 두 번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지지궁은 12인데 천간이 10개이기 때문에 에, 천간을 돌리다 보면 두 번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본명은 다행스럽게도 경대안과 신대안을 두 번 만나지만 거의 다음 세상에서나 만나게 되어 있다. 봐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 신, 임, 계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이 있잖아요. 여기 경자와 신축을 만납니다. 경인과 신묘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서 경자, 신묘, 경인, 신묘. 그래서 경신을 저는 대안이 돌아가면서 두 번을 만나요. 그러죠? 만약에 이 병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병신대운을 딱 한 번 만나요. 이렇게 네 번째 대운에. 근데 만약에 이게 병정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명은 대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염정 쌍화기를 두 번 겪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은 32세, 41세. 요때 만납니다. 요때 만납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요때 이제 병동 기창염 하니까 쌍화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염정 쌍화기 만나. 작살났습니다. 작살났어요. 지금은 대한 부관에서 염정 쌍화기를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염정 쌍화기를 대한 내궁에서 두 번이나 겪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본명 입장에서는 아마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다. 염정 쌍화기 두 번 만났어요. 일테면 지금 군광공명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군광공명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화기가, 이 화기가 여기도 들어오잖아요, 인신궁에도. 그러니까 선천의 염정화기, 군광공명 화기 해가지고 염정 쌍화기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염정 쌍화기를 두 번을 대안해서 그것도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50대 중에서 30대하고 50대 두 번 만났으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화기 가운데 가장 안 좋은 화기가 염정화기와 검은화기라고 생각합니다. 염정화기는 그 안에 함축된 형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암난하기 때문이고 검은하기 일단 형상도 지득하지만 현기여빈으로 궁선 두 개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본명이 지금 맞닥뜨린 대안이 바로 이 염정 쌍화기와 검은화기. 인생의 가장 꽃피울 때잖아요. 50대 초중반에서 60대 초중반까지 가장 꽃피울 때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본인의 운이 안 좋아서 낙담하고 계신다면 저를 보고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대운 중에 30년이 쌍화기고 한 번이 그냥 화기입니다. 쌍화기는 정확히 두 번이고요. 한 번은 저기죠. 어, 두 번은 검은궁에 화기가 들어가니까 궁선 두 개가 작살 나는 거죠. 현기협의는. 이게 40년 화기운입니다, 저는. 예. 이게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상담하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너무나 낙담하고 힘들어 하시면 제 얘기를 꺼냅니다. 나를 보고 위로를 삼아라. 나에 비하면 당신 정도면 좋은 운이다,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대한의 분위기가 이럴진데 본명은 천량의 특성답게 둔세할 생각을 할 것이다. 자, 대한 중에 발생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지금은 대강의 분위기만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본명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배우자의 관계, 돈 관계, 직업이나 사업 관계,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운명학의 대상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저것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돈 문제, 직업 사업 문제, 배우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유년 분석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